무릇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움트기 마련. 예로부터 사람들은 강 주변에 모여 살았습니다. 날이 가물어 강이 마르지 않기를, 혹 범람하여 피해를 주지 않기를, 그리하여 풍년이 오기를 빌었지요. 바위 위 매달린 하얀 끈이 눈에 띕니다. 무엇을 한 흔적일까요? 금산 느제 마을의 민속놀이 농바우 끄시기입니다. 맨 위에 놓인 큰 바위가 농바우인데요. 날이 가물면 마을 여성들이 이 바위에 동아줄을 걸고 제를 지내며 비를 기원합니다. 농바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날에는 천지가 개벽한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농바우를 끌어당기는 신용을 하면 깜짝 놀란 하늘이 천지 개벽이 일어나기 전에 비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하늘을 너무 자주 놀라게 할 수는 없으니 다른 기우제와 달리 가뭄이 정말 심각할 때만 끄시기를 한다는군요. 강은 이제 충북 영동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이 다듬지 않은 곡선이 그야말로 자연스러운데요. 그곳에 점처럼 우뚝 솟은 바위와 육각 지붕의 정자, 강선대입니다. 강과 소나무, 깎아지른 절벽까지.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는 이곳에 서면 누구라도 신선이 된 기분이 들겠죠. 강선대에서 내다보이는 이 바위는 용바위인데요. 목욕하러 내려온 선녀에게 눈길을 빼앗겨 승천하지 못하고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을 품고 있습니다. 충북의 명물 대청호가 영롱한 물빛으로 우리를 반겨줍니다. 물 한 개 피어오른 모습이 그야말로 그림 같습니다. 병풍처럼 길게 늘어선 700m 바위 봉우리들. 대청호가 아름다운 건 바로 이 부소 다막이 있기 때문이라지요. 대청호는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인공호수인데요. 이곳에 있던 마을은 물에 잠기고 산봉우리만 이렇게 남게 됐죠. 부소담악은 물 위에 뜬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과거에도 유명했습니다. 조선시대 우암 송시열은 이곳을 소금강이라며 예찬했다는군요. 그때 모습과는 달라졌지만 지금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입니다. 물길이 닿는 곳에는 늘 자연이 빚은 예술작품이 즐비합니다. 자연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는 건 그 어떤 장인도 흉내낼 수 없는 경이로움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충북을 내달리던 금강은 이제 충남 공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백제의 옛 수도이자 교통의 요지인 이곳에는 생생한 역사의 흔적이 가득하죠. 신비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곳에는 오래전 나루터 고마나루가 있었습니다. 고마나루는 금강을 통해 공주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충남에서 서울로 향하는 통로였죠. 나루 기슭으로 올라가다 보면 작은 사당이 하나 눈에 띕니다. 다름 아닌 곰을 위한 사당인데요. 사람도 아닌
고음을 모시게 된 데에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먼 옛날 한 남자가 산에서 여인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여인의 정체는 곰. 이를 알게 된 남자는 도망쳤습니다. 돌아오라 애원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곰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강에 뛰어내립니다. 이후 이 강은 곰강이라 불렸고 사람들은 여기서 강의 수신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곰나루라는 큰 나루가 있어 공주는 상업의 중심지로 번성했습니다. 이후 강에 다리가 놓이고 육로 교통이 발달하면서 나루는 자연스레 쇠퇴했죠. 이 금강철교는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오래된 다리입니다. 1933년 준공 후 한강 이남에서 가장 긴 다리였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3분의 2가 파괴됐습니다. 1956년 복구를 거쳐 역사적 상징으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금강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견고한 산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공산성입니다. 고마나루 못지않은 공주의 대표 명소죠. 고구려의 장수왕의 그 남하 정책에 의해서 한성이 이제 함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로왕은 전사를 하시고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쫓겨 내려오다시피 해서 이제 자리를 잡은 곳이 웅진이에요. 근데 이 웅진에 이제 자리를 잡았던 곳이 이곳 이제 공산성인데 북쪽에 금강이 자연적인 해자예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 방어시설로서는 아주 최적의 조건으로 갖추어진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백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중흥을 꿈꿀 수 있었던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지요. 자연의 힘을 활용한 천혜의 요새. 후대 왕조에서도 이곳을 군사시설로 활용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발굴 조사를 통해 그 흔적이 드러나고 있죠. 성안마을 밑으로 3m 정도를 파고 내려가니 조선시대 때 군영시설, 군사시설의 다양한 그 건물들이 발굴이 되어졌어요. 3m에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6.5m까지 파고 내려가니 백제시대 때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발굴조사에 의해서 백제시대 때 건물지 57동이 확인이 됐고요. 조선시대 인조도 이괄의 난을 피해 여기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난이 평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2그루에 정삼품 품계를 주었죠. 이를 기념한 정자 쌍수정이 그때 일을 말해줍니다. 웅진성으로 불리던 이곳은 인조 이후 쌍수산성이라 불렸답니다. 천혜의 요새라는 장점은 동시에 큰 한계를 품고 있는데요. 주위로 평야가 없어 도읍지로서 많은 백성을 품기 어려웠습니다. 왕실은 약 63년간 이곳에 머물다가 사비, 지금의 부여로 도읍을 옮깁니다. 강줄기를 따라 부여로 가볼까요? 부여에서 금강은 백마강이라 불립니다. 황포 돛배를 타고 강을 거닐면 백제의 흔적을 두루 만나볼 수 있는데요. 부여로 도읍을 옮긴 후 멸망을 맞이하기까지 백제는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국남지,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등 백제의 빛나는 문화유산은 지금도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538년 천도 당시 성왕은 도성 안을 체계적으로 구획했습니다. 왕궁과 관청 등이 자리한 도성 중심에 정림사를 배치했습니다. 불교를 통해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는 강한 의지였죠. 거대한 규모의 5층 석탑에서 백제 왕실의 대표 사찰 정림사의 위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단 2기만 남은 귀중한 백제 석탑입니다. 모든 탑들은 다 해체 복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140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해체 복원하지 않는 유일한 탑이다. 참 어디 하나 기울어짐이 없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우리 민족의 기상과 같은,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그 정신력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정림사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1400년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도 유연한 곡선을 간직한 5층 석탑. 백제인의 부드럽고 강인한 심성이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인공 연못 국남지입니다. 백제 30대 임금 무왕이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삼국사기에는 궁궐 남쪽인 이곳에 연못을 판 후 20리나 되는 긴 수로를 연결해 물을 들였다고 전합니다. 9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에서 실제로 인공 수로와 목조, 저수조 등이 발견되기도 했죠. 왕과 왕비가 여기서 뱃놀이를 했다니 지금보다 더 컸으리라 추정됩니다. 이처럼 큰 공사를 해낼 만큼 국력을 회복했던 백제. 이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란 걸 누가 알았을까요? 무왕의 아들은 31대 임금 의자왕입니다. 700년 백제 왕조의 마지막 왕성 부소산성입니다. 백마강변 부소산 능선과 계곡을 가로지르며 부소산성이 자리하고 그 남쪽 기슭에 왕궁터인 관북리 유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비 지역은 첫째로 이 강이 통해서 중국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였다. 그리고 또 넓은 벌판이 있어서 백성들이 생활하기 좋은 그런 장소였고, 그리고 교통이 발달돼서 교통의 요지가 됐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서 성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넓은 벌판에 접한 이 성을 신라와 당나라 군대가 둘러쌌고 백제는 항전을 거듭했지만 결국 멸망의 길을 걷고 맙니다. 앞에는 적군이, 뒤로는 강이 둘러싼 상황.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소산 북쪽 바위 낙화암. 의자왕의 후궁들은 여기서 강물에 몸을 던집니다. 소위 삼천궁녀는 후대에 와서 과장된 표현으로 추정되는데요. 낙화암이 백제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쟁통, 이 깊은 강물에 스스로 몸을 던진 이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망국의 회환이 깃든 백마강은 너울져 흘러갑니다.